네, 김 소장입니다. 대학원생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지도 교수님에 의한 갑질, 사퇴,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 1년에 뭐 한두 건이나 될라나 아주 극소수입니다만은 지도 교수님의 뭐 갑질이라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너무하신다 싶은 그런 사례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결국에 모든 이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못 본 채 할 수는 없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썸네일 이미지에 나와 있는 글자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가스라이팅,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지도 교수님이 논문 지도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도 교수인데 자기 제자가 자꾸 대든다거나 이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거는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도 교수님의 지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도 고집을 살짝 접고 나도 배운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지적한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학생한테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학생의 귀를 딱 막아버리고 너는 앞으로 내 말만 들어라. 자, 요렇게 지도를 하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그분이 겪고 있는 그 고초를 옆에서 지켜보자고 하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푸시라는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해결 방안은 없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사건 실화 이 영상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퍼런스를, 이건 딴 거 없잖아요.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교수님이 지도하신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레퍼런스를 딱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시를 하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거지. 물론 제가 예상하건대 그 교수님은 다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은 내 말만 믿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이 이제 정신줄을 놔버리고 우리 교수님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학생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잘못된 지적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겠지. 그게 자신의 후배, 제자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지. 그러다가 언젠간 어디선가 사고가 나겠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지도 교수님이 제가 틀렸다고 했던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회에 쓴 논문의 교신 저자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다 틀렸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걸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안 하는가 봐.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컨설팅을 하다가 또는 강의를 하다가 어떤 질문에 의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쪽팔리지. 그 순간에는 쪽팔리죠. 그러나 그 쪽팔림도 겪다 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아예 미리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거 많은데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내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시 시정하겠다. 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교수라고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 있지. 그래서 언제든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분의 다른 의견들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이겁니다.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그 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그 자료에 의해서 내가 주장을 했는데 잘못됐네 하면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읽었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 자료가 잘못됐으면 그 저자가 잘못됐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더라. 그럼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도 처음에 초판에 이 책을 썼을 때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뭐 재판, 3판을 했을 때 고쳤다. 내가 그거를 못 봤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교수님도 학생들 지도하고, 학생들도 꼭 교수님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뭐 교차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고, 뭐 다 들어보는 거지. 들어봐서 가장 근거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추려가지고 본인의 지식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그냥 막 자기 학생 무조건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쪽팔림을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틀어 막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너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내 말에 대해서 토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논문 지도가 이루어지면 본인도 발전 없고 학생도 발전 없고 그냥 둘 인생 자체가 학술적으로는 발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악질적인 고정관념은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학생들한테 그런 가스라이팅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학술 연구에 계급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 떼고 같이 동급으로 같이 연구해 나가는 거지.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게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컨설팅이 뭐 지도 교수님 잘 만나가지고 아주 순풍에 돋다는 듯 논문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 받겠어요? 학교 밖으로 안 나오지.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교수님하고 지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도저히 뭐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학교 밖에 노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하거나 뭐 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사건 사고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 그거를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상대적인 비교 대상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겪었던 각종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논문 지도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뭐 올리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생분들 편하게 논문 쓰면서 보람된 연구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이분처럼 정말 힘들게, 이게 대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고 마치 진짜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좀 따스한 햇살이 오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